네, 마켓앤 센증시 출발합니다. 우리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 코스피가 더 키웠습니다. 상승폭을 1894를 가리키고 있고요. 1%에 가깝게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좀 의미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0.6% 오르면서 502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500선 위에서 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세히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3거래일 만에 매수에 가담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코스피 시장은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1895를 가리키고 있고요. 개인이 좀 샀었는데 다시 또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금 짧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두 가지 큰 변수가 있습니다. 금리 결정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초점을 또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약간은 몸살이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기관이 현재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함께 우리 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기관이 꽤 사고 있네요. 이 때문에 코스닥도 500선 위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7% 내리면서 1113원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7원 60전 현재 하락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네요.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는 차익거래에서는 매도, 비차익거래에서는 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전체로 봤을 때는 매수 우위입니다. 구체적으로 업종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현재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1896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찾아보더라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 업종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조선주들이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다시 한번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금융주 쪽에서는 약간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업종이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 장비 업종이 가장 많이 오르고 있네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현대차 아주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4% 현재 급등을 하고 있고요. 제가 조선주들 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대중공업이 3.3% 현재 오르고 있고 대우조선해양 역시 3%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상승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2.4, STX조선해양이 1.9%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건설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건설업종도 상당히 추세가 좋습니다. 해외에서 이 수출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 실적으로도 이게 또 반영이 될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호산업이 12.9% 오르고 있고요. 남광통원이 5.6%, 그리고 아래쪽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현대산업 3.9, 동양건설 3.3, 동부건설 3.5 이렇게 3에서 4%대 상승세를 보여주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증권업종 현재 1900선에 잘 또 다가서고 있기 때문에 증권업종이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업종지수로는 2%대 아주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국증권이 6% 넘게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동양종금증권이 3%대, 동부증권 역시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투자증권, SK증권, 대우증권 역시 2% 넘는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학업종 조정을 받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참 많이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호남석유가 지금 3.6%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수왕 역시 5% 가깝게 오르고 있고요. 한화케미칼도 3.4% 오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코스피 대형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계업종 역시 업종지수로는 1.6% 상승하고 있는데요. 두산인프라코어 2.4, 두산중업 2.7% 오르면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업종은 어떤 업종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행업종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많이 올랐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금통위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에 대해서 좀 관망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주는 소폭 오르고 있지만 그래도 업종 전체로 놓고 봤을 때에는 약간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출발 상황 그리고 또 지수별, 업종별 흐름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장혁진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장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맞춰서 전략은 또 어떻게 짜나가면 좋을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좋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여기에 발맞춰서 좋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코스피가 신고가를 계속해서 이제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어제 미국 시장에서 실적 호재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인텔이랑 JP모건 등의 실적 호조로 힘입어서 이틀 동안, 최근 사흘 동안 조정세를 보이다가 이제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번 조정장세가 나올 때 약간 이제 업종 분위기가 많이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IT와 금융주들 중심으로 시장에서 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유동성이 풀리면서 전 업종이 순환매를 펼치면서 올라온 장세였다라고 하면은 현재는 이제 실적 장세로의 좀 전환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지만 네.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지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네. 오늘 은행주들이 소폭 좀 눌리는 종목들이 있는데 네네. 금통위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시작이 되었는데 금통위에서 아마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네.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기대감을 좀 선반영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좀 실망 매물이 있긴 하지만 큰 상승 추세는 큰 실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큰 상승 추세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옵션 만기일도 이제 오늘 같이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9월 만기일 이후에 한 1조 2천억 정도 차익에서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이 좀 부담은 될 수 있겠지만, 비차익 매수에서 지금 한 8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익에서는 3거래일 연속 매도세이긴 하지만, 방향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비차익에서 계속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크게 걱정하실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현물 양매수로 힘입어서 이제 지수가 또 새로운 구간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8거래일 만에 이제 매수 전환했던 10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한 기관에서 이제 수익률 관리하는 종목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적 호전되는 그런 코스닥 대형주들이나 코스피에서 낙폭이 컸던 은행주들이나 IT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수익률 관리에 좀 나서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의 추가 탄력을 좀 강화시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만기일 이후에 이번 주 내내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던 그런 대형주 업종 순환매도 다시 한번 재개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흐름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500선 넘어서 재차 다시 내려올 줄 알았는데 그 자리 유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대형주들에 대한 수급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9월 중순부터 10월 이제 11일 정도까지 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었고요. 그리고 기관도 어제부터 이제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IT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이 강화되면서 IT주들의 실적 기대감과 또 일부 호재들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최근에 코스닥 종목에서 많이 겹치면서요. 단기적으로 이제 코스피와의 좀 갭 축소에 나서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IT와 금융업종 역시 이제 IT 쪽을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최근에 인도 증시가 상당히 강한데요. 인도 증시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의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들이 거의 다 IT 종목입니다. 근데 IT 종목들이 강한 이유가 이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뭐 이렇게 많이 수주하고 미국 금융주들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인도의 IT 종목과 미국의 금융주들이 함께 올라오면서 지금 그 영향이 이제 우리나라 IT와 금융주에게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불러들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요. 그런 후방업체들에 대한 효과도 결국 IT 장비와 부품업체들 중심으로 실적 호전주들에 대한 수급이 강화되고 있는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이 확인되는 종목 중심으로는 선별적인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이 확인되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순매수 상위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 어제 외국인들은 현대차를 484억을 사는 모습이었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레벨업이 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B금융이 229억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에서도 178억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 기관 양매수로는 1위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삼성 테크인을 229억 그리고 하이닉스도 양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외국인은 229억 기관에서도 400억 가까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호남석유 218억 정도를 샀습니다. 기관에서는 하이닉스와 코롱인더 그리고 우리금융, KB금융, 현대해상을 샀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 공통적으로 수출주에 대한 매수가 조금씩 재개되고 있고 역시 이제 금통위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겠지만 하반기에 좀 자산 클리너에 대한 기대감으로 은행 업종의 매수세가 좀 확대되고 있다. 이 부분은 역시 미국의 금융주들이 지금 반등 추세에 있는 것과 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을 잠깐 살펴보시면은 아직까지는 뭐 공격적으로 수급이 확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OCI 머티리얼즈가 26억, SK 브로드밴드 23억, 셀트리온 22억,
오스템 임플란트도 한 19억 정도 외국인들이 매수했고요. 기관에서는 시젠을 한 80억 정도, 디지텍 시스템 26억, 태용 25억, CJ 오쇼핑 24억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들, 하반기 턴어라운드 종목에 대한 그런 수급이 강화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OCI 머티리얼즈나 SK브로드밴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도 최근에 2분기에서 3분기 동안 낙폭이 컸었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슬슬 이제 매수가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이제 가격이 너무 좀 싸다라고 인식하는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들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한번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KB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약간은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데 외국인과 일단 기관의 양매수가 좀 지속되고 있고요. 오늘 뭐 금리가 만약에 동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약간 눌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렇게 눌린다라고 하면 한 5일선 정도까지 오면은 단기적으로 매수 시점이 아닌가 좀 보고 있고요. 금리 인상이라는 모멘텀을 제외하더라도 2분기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3분기, 4분기에는 실적 전망이 상당히 강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11월달 이후에 지금 KB금융이 하반기 구조조정을 지금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종목의 주가를 한 2년 가까이 발목을 잡고 있었던 그런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본격적으로 좀 재평가가 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KB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또 업종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 전략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이번 주 화요일날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약간 시장의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수급을 가지고 이제 올라왔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어제 포스코 같은 종목이 추세를 강하게 이탈을 했는데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좋았었던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형주가 3-4%씩 이렇게 빠졌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수급보다는 조금 더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실적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10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을 한 기관, 투신 같은 경우는 12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을 했는데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기관에서 매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오늘 매수하고 있지만 매수 규모 자체가 아주 큰 상황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결국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기관에서 좀 낙폭이 컸었고 3분기, 4분기에 실적이 호전되는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좀 우려하고 있는 거는 3분기 실적이 피크가 되고 4분기 때는 실적이 좀 많이 꺾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3분기에도 좋고 4분기에는 더 좋아지는 업종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였었던 업종 중에 건설업종과 증권업종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금리가 동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수혜라고 볼 수 있는 업종이 건설업종과 증권업종인데요.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실적이 상향되는 업종이 이 두 가지 업종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금리가 동결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단기적으로는 건설업종과 증권업종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에 매수 전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지금 글로벌 증시 흐름을 보시면 애플이 사상 최초로 $300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인도의 IT 종목들이 신고가를 가고 있고 미국의 금융주들이 바닥을 잡고 돌리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흐름들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결국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에는 금융주와 IT 업종을 한 개씩은 적어도 담고 가야지 시장에서 좀 소외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만기일 이후에 지나갔을 때 이번 주 들어와서 이제 업종 순환매가 좀 뚜렷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만기일 이후에 실적에 어느 정도 나오는 여부에 따라서 업종 순환매가 어느 방향으로 좀 돌아가는지 좀 추가적인 방향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투자 전략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는데 일단 철강금속 쪽도 살짝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어제 낙폭이 좀 컸었고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저희가 앞에서 전망을 좀 들었을 때에는 뭐 이게 또 하락 전환될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철강금속 업종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철강은 최근에 감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바닥권은 맞지만 아직까지 살아나고 있는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현대제철 같은 종목들이 강했었던 것들은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과 또 기업 체질이 많이 바뀌고 있고 턴어라운드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했었는데 약간 이제 포스코가 어제 하락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실적은 여전히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봤지만 이제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한 3, 4개월 뒤를 봤을 때 결국에는 메이저에서는 지수가 1900을 가고 1950 정도까지를 이제 탑으로 보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IT나 금융 또 소외되었었던 철강 업종들 이렇게 대표주들을 빼놓고 이렇게 올라가기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같이 이렇게 음봉이 나와버리면은 단기간에는 투자 심리가 바로 회복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뭐 철강 감산하고 있는 게 바닥권은 맞지만 아직까지 돌아설 수 있는 모멘텀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간이 한 2, 3개월 정도는 최소한도 포스코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장혁진 연구원과 함께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현 상황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윤경환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현재 우리 시장 특징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어제 장 종료 후 3분기 실적을 발표한 OCI가 실적 개선 기대감에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OCI는 어제 공시를 통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 늘어난 6,363억 원, 영업이익은 6.1% 감소한 1,71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OCI는 국내의 증권사들로부터 향후 실적 개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한일 해저 터널의 경제적 효과가 높다는 분석에 힘입어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트라건설이 장 초반부터 상한가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대부분의 해저 터널 관련주들이 높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현재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증권계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한동안 조정 분위기를 보이던 증시가 어제부터 다시 반등의 기미를 보이자 이에 대해 증권사들이 대체로 우호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삼성증권은 오늘 어제의 주가 상승은 조정의 장기화 우려를 완화시켜주는 값진 상승이라고 평가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인텔의 양호한 3, 4분기 실적과 미국의 양적 완화 기대감 지속이 호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오늘 있을 옵션 만기 전망에 대해선 대체로 무난한 만기일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누적된 순차익 잔고를 감안할 때 물량 부담은 있으나 옵션을 활용한 차익 청산 가능성은 낮기 때문입니다. 삼성증권은 배당에 대한 기대와 환율 절상 기조 등이 매수 차익 잔고의 청산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차익 물량이 출회되더라도 지속되는 비차익 매수세가 그 충격을 완충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투자도 어제부터 시작된 주가 상승은 주가 급락에 대한 시장의 걱정을 완화시켜줬다며 상승 기조의 연속성에 대한 검증을 통과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증권은 특히 미국의 양적 완화 의지가 외국인 유동성의 추가적인 유입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추세적인 주가 회복 흐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실적에 따른 변동성 검증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소식 한번 저희가 정리를 싹 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윤경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윤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담 요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서울전화고요. 3153-2611번,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어느덧 장이 개장된 지 1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살펴봤었던 세 종목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화재인데요. 이 매출이 견조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20만 원 선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현재는 1,000원 오르면서 20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23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삼성화재에 대해서 오기철 차장은 이익성장 그리고 또 비용관리의 조화 때문에 장기 신계약 매출도 견조할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목표가 23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로는 18만 9천 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최건영 실장과 살펴봤었던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화학과 농우바이오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는데요. 먼저 남해화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장중에는 좀 오른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었고요. 50원 정도 올랐었죠. 17,600원에서 17,65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비료업체로서 이제 앞으로 매출처가 농협이기 때문에 매출이 좀 견조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매수 가격으로 17,500원 선을 제시해 주셨고 목표 가격 22,200원 선, 한 수익률로 따지면 한 15% 정도 되는 가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손절가로는 16,000원 선을 말씀해 주셨죠. 마이너스 9% 정도 손실이 있으면 일단 매도를 하고 대응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농우바이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 수혜주로 또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종자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상대적으로 남해화학보다 농우바이오 쪽이 더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농우바이오 또 어떻게 장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낙폭을 점차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0.8% 내리면서 11,700원 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초가 수준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1,800원 선에 접근을 해볼 것을 권장을 해주셨는데 지금 좀 내리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으로는 13,600원 선, 손절가로는 1,600원 선을 각각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트레이드 증권 최건영 실장 연결해서 농우바이오 그리고 남해화학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농우바이오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낙폭을 점차 키워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 기회를 한번 적극적으로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 낙폭은 키우고 있는 게 아니라요. 네네. 제가 장 출발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11,700원, 11,800원 사이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시장의 그 어떤 관심도가 낮은 상태에서 가격 흐름이 정체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네.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시장의 매수세가 지금 다른 업종이나 업황으로 지금 매수세가 지금 그쪽으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추천드린 남해화학이나 농우바이오 이쪽으로 지금 매수세가 지금 한산한 모습입니다. 한산할 때 사시는 겁니다. 농우바이오 제가 오늘 아침에 11,800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11,700원 지금 100원 차이 이 정도 가격 매수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기관의 어떤 매도세라든지 네. 매도가 빠져나가는 물량이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도 보이지 않고요. 네. 오히려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이 분출하거나 또 매수세가 누군가가 이제 리딩하는 매수세가 치고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가격 탄력을 받는 것이거든요. 네네. 저는 지금 현재 포인트가 물량이 들어오기 전에 조용한 상태, 네. 관심을 끌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네네. 농우바이오 현재 시점에서 매수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남해화학도 마찬가지 관점. 이것도 물량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고요한 가운데 매수 담아봐도 좋습니다. 이럴 때 매수를 해야 시장이 어차피 돈은 돌고요. 매수세는 돌고요. 순환매적인 부분이 진행이 되거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으로 매수세가 붙어가지고 이런 종목이 약간 지금 소외당한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런 쪽에 매수세가 어느 정도 피로도가 이제 쌓여버리면 네. 이런 남해화학, 농우바이오 이런 쪽에 이제 매수세가 붙죠. 가능성이 많죠. 네. 매수는 유효하고요. 네네. 목표 가격도 유효하고요. 네. 긍정적으로는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이다. 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의 최건영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해우소 시간입니다. 서울전화 3153-2611번, 2619번으로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하실 분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다음 카페 주식114의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지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500선을 또 넘어서고 있는데요. 현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한국 시장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전일의 반등에 의해서 오늘 또 반등이라고 어제 밤 사이에 또 미국 시장이 또 약 반등을 했기 때문에 한국 시장 지금 개인들은 많이 팔고 있지만은 역시 외국인들은 또 오늘 또 사고 있다. 기관계도 오늘 좀 사고 있고요. 그리고 전 시장 보면은 지금 상승의 탄력이 참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받았지만은 네. 앞으로 1900선도 곧 회복할 것이고 네. 1900선을 돌파해서 2000선도 올 연말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또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에 대체로 오면은 좀 변동성이 좀 나오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장 후반 쪽으로 가면은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 낙폭은 그렇게 깊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장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화를 저희가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전화 바랍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 매수 가격, 비중 차근차근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전기술이고요. 한전기술 가지고 계신다고요? 네, 그리고 네. 올인했습니다. 그게 100% 100% 올인하셨다고 지금 표현을 해주셨군요. 네, 매수 가격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37,000원입니다. 37,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네네. 지금 가격대를 좀 비교를 해보니까 37,000원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확히는 35,000원입니다. 3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아, 그렇다면 네네. 어제 135,000원이요. 135,000원이요? 네네. 네네. 135,000원에 매수를 하신 한전기술 100%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어떤 점을 봐드릴까요? 향후 추이하고요. 네네. 지금 어떤 기술적인 차들을 볼 때는 무너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네네. 전문가 분의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35,00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깜짝 놀랐는데, 일단 한번 저희가 이 부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상담을 좀 해드리죠. 네, 한전기술 그러면은 지금 해외 원전 수지에서 최대 지금 수혜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전기술은 지금 신규주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은 탄력성은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의 어떤 터키에 대한 수주도 관련도 있고 한전이 지금 한국형 한전에 대한 수출 기대감이 아주 높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보니까 ROE도 보면은 한 41.37% 되니까 아주 높은 수준이고요. 네. 그 영업이익률도 보니까 업종 평균이 보통 보면은 7.69인데 이 종목은 30%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전 기술에 대한 흐름은 좋을 것이다. 물론 조정은 좀 받았지만은 록폭이 어떤 깊은 조정을 받으면서 어제는 길쭉 반등이 났죠. 그래서 60일 이등 평균선을 올라타면서 당연히 오늘은 조금 흐름이 좋은데요. 지금 이제 13만 5천원대를 말씀하셨는데 한전기술은 13만 5천원 같으면은 그리 높지 않은 가격입니다. 그렇지만은 14만 2천원 신고가를 찍고 바로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보고 1차적으로는 한 6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6만 원, 17만 원은 곧 이제 원전 수주가 가시화되면은 아무래도 크게 또 반등하는 사실은 가격대는 높지만은 반등을 하면은 거의 상한가까지 가는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보시면서 상향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승적으로 보더라도 물량을 전체 다 들고 가는 건 분명 문제가 네, 지금 이제 100% 올라가셨다는데 일단은 매수가 근처에서 오면은 만약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강하게 돌파하면 가지고 계시고 만약에 매수가 근처 왔는데 조금 밀린다 싶으면 13만 5천 구간에 좀 밀린다 싶으면 여기서는 비중을 갖다가 한
50% 정도는 줄여주십시오. 그래서 절반이요. 지금 수익이 안 나시더라도 좀 줄여주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갈아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매수가 부근에서 한번 매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상황을 보시고 강하게 돌파하면 그대로 가져가시되 그렇지 않으면 한 절반 정도 물량을 덜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좀 답변이 좀 됐습니까? 네, 말씀,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좀 시름이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좀 체증이 좀 가라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보유하고 예. 계시는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SKC 솔믹스하고요. 네. 태웅요. SKC 솔믹스와 예. 또 한 종목 어떤 종목이죠? 태웅요. 태웅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예, 예. SKC 솔믹스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매수 가격 비중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요. 네. 8,415. 8,415원이요. 예. 네.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15%요. 15%요. 지금 손실이 약간 있으신데, 예. 좀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한 6개월 됐어요. 6개월 동안 보유를 하셨고요. 예. 네, 평소에 뭐 주식을 매수를 하시면 꽤 뭐 중장기로 보시나 봐요? 그치,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냥 저는 하거든요. 네네네. 장기도 가고 단기로 가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요. 네네. 좀 긴 기간 동안 가지고 계셨으니까 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먼저 SKC 솔믹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솔믹스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에서 보면은 많이 하락을 했다가 어제 조금 반등이 나고 오늘 급등을 했거든요. 네. 오늘 이 급등은 단기적인 급등이라보다는 저점을 좀 찍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락 쪽의 트렌드에서 아무래도 조금 수렴이 좀 거치면서 지금은 오늘 강한 흐름. 그리고 이제 매수가가 8,000원대로 말씀하셨는데 네. 매수가 근처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500원, 400원대인데 지금 이 종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장중 흐름에서 여기 오늘 정가가 만약에 8,300원, 400원, 500원에 만약에 마감을 한다면은 내일 반드시 갭 상승 5%에서 7% 정도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갭 상승 구간이 나오면은 한 9,000원 선까지 나오거든요. 9,000원 선까지 나오니까 9,000원 선 구간에서는 일부 물량을 좀 차익실 하시고 네. 나머지 물량 한 50% 차익실 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만 원대 보시면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여기서 좀 약간 오름폭이 밀리게 된다. 그럴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할까요? 네, 뭐 지금 조금 밀린다고 봐도 네네. 이 오늘 하루에 강한 흐름이 나온다면은 좀 내일도 상승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네네. 오늘은 지금 한 뭐 6%대 7%대 지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되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오늘 장에서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네네. 오늘 장에서 지금 현재 수준이나 8,200원, 300원, 400원의 종가가 마감된다면은 내일 바로 갭 상승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네. 좀 가지고 계시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들으셨죠?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태웅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예. 정보 좀 주세요, 저희. 네, 매수 가격 비중 어떻게 됩니까? 57,100원에다가요. 57,100원이요. 예, 25%야. 25% 보유하고 계시는 태웅을 예. 한번 봐드려야 될 텐데 주가 흐름 잠시 보겠습니다. 예. 태웅이 61,1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 오늘 상승폭 괜찮아요. 예. 수익권에 있는데 언제 이익 실현하면 좋을까? 그게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렸네요. 예. 태웅 한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뭐 태웅은 풍력 관련주, 단조 관련주인데요. 사실은 지금 풍력 관련주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죠. 네. 특히 태웅 같은 경우는 평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많이 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에서 신재생 에너지, 풍력 관련, 태양광 관련, 물 관련주들 관련돼서 어떤 앞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어떤 정책이 발표되면서 사실은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대장주는 사실 지금 평산이고요. 그렇지만 태웅이 예전에 보면은 코스닥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종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래도 종목은 좀 괜찮다. 지금 흐름은 괜찮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웅은 좀 가지고 계시면서 지금 57,000원대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수익이 좀 나신 것 같고 그리고 보면은 얼마 전에 보면 윗골을 달았거든요. 윗골을 달았지만은 지금 추세는 괜찮다.
괜찮다. 그리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7만 원 보시고 대응하시고요. 조금 더 보신다면은 8만 원 정도까지 보시고 사실 9만 원, 10만 원 예전 가격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손절가는 안 드리고 일단은 7만 원에서 8만 원, 7만 원 돌파하면은 7만 원에서 8만 원 선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태웅까지 말씀 들으셨는데 잘 들으셨죠? 예.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가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좀 하고 있는데 건강하라고 또 말씀도 또 해주시네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 말씀해 주세요. 예, 현대제철이요. 현대제철 보유하고 계시고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죠? 11만 8,500원에 40%고. 네. 네네. 어제 좀 많이 하락해서 걱정이 좀 크셨겠어요. 네. 사실은 그저께 샀는데. 네네. 어제 좀 많이 빠지고 또 포스코 때문에 실적이 안 좋다고 나오니까. 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네네. 좀 팔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 어떻게 앞으로 전망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도 일단은 손실이 그렇게 막 크지는 않아서 다행이시네요. 그래도 많이 오른 다음에 사신 게 아니라서 다행이신데 향후 실적에 대해서는 좀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앞에서 저희가 확인을 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이 크시겠어요. 저희가 한번 비중 조절까지도 한번 꼼꼼히 살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제철 살펴보도록 하죠. 네, 뭐 현대제철은 이제 최근에 실강주들이 조금 판매 부진 속에서 조금 안 좋은 소식도 나왔지만은 그래도 주가에는 그렇게 영향을 사실 주지 않았습니다. 어제 조금 많이 하락을 했고, 어제 밑골을 달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제2고로의 어떤 앞으로 성장성을 좀 봐야 되는데요. 제2고로의 성장성은 아직까지 매력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에 대해서는, 지금 뭐 리포트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현대제철은 많이 가파르게 올라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미 반영돼서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어제 하락 부분에서 오늘 상승했다가, 반발 매수 심리가 들어갔다가 오늘 바로 지금 조금 보합이 좀 흐르고 있는데요. 이 종목 이렇게 보십시오. 일단은 11만 8,500원 같으면은 좀 상단에 샀었는데, 전고점 신고가를 내고 난 이후에 12만 원대, 12만 500원을 신고가 냈죠. 그래서 12만 5만 원대에서 바로 밀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은, 손절가는 11만 원대를 보시고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흐름이 만약에 보합선에서 끝난다면은 내일 또 다시 한번 아침에 좀 올라오면은 만약에 뭐 비중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면은 40% 가지고 계신다면은 12만 원대 만약에 그 11만 8,500원대 그 매수가죠. 매수가 오면은 좀 비중을 한 20% 좀, 반틈 정도 줄여주시고 나머지는 한 13만 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는데 12만 전고점 12만 5천 원 돌파하면은 12만 5천 원 맞네요. 12만 5천 원 돌파하면은 13만 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11만 원입니다. 손절가 11만 원 주셨고요. 그리고 일단은 물량을 덜 수 있는 구간으로는 매수 가격 수준에서 좀 덜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잘 들으셨죠? 네, 전화 끊으셨나 보네요. 현대제철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고요. 약간 민망합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매수하신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예, 시모텍입니다. 예, 시모텍 가지고 계시고요. 네, 매수 가격 비중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 8,360원이고요. 60% 가지고 있습니다. 8,360원에 60%. 60% 가지고 계신다고요? 네네. 네. 지금 가격이랑 좀 비교를 해보니까 많이 하락했네요. 네. 네, 좀 걱정이 크시겠는데 보유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한 2개월 정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궁금하신 점은 일단 낙폭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모텍 대응 방안 저희가 마련을 좀 해드릴게요. 네. 네. 네, 뭐 시모텍은 최근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이 있었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갖다가 한다고 소식이 있는데 387억 정도 유상증자 결정을 해가지고 하한가를 갔습니다. 하한가 가고 난 이후에 종목은 힘이 없이 흐르고요. 그리고 유상증자 가격대가 한 3,000원대니까 사실은 지금 가격 대비해서는 참 많이 낮은 가격입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4,000원대에서 좀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자 시모텍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고 나온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은 바로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상증자라는 것은 일단은 주식 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네. 유상증자 가격이 현 가격 대비에 한 좀 싸기 때문에 한 70% 정도, 60% 정도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주식을 이미 팔고 나머지 물량을 조금 가지고 있던 물량도 팔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유상증자, 그러니까 특히 무상증자는 조금 좋습니다. 무상증자는 네. 물론 주식이 좀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유상증자 하면 거의 하한가를 가는 종목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4,000원대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좀 보시면서 5,000원대, 6,000원대 보고 가시는데 우리 8,000원대 같으면 사실은 8,000원대까지 오르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유상증자 한다는 소식 이후에 조금 조정받고 하한가 가고 조정받으면은 또 종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한번 보시면서 5,000원, 6,000원, 한 6,000원 선에서는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좀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상증자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상심이 크시겠어요? 예. 네,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대응 방안을 좀 강구해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에게 전화를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고요. 3153-2611번, 2619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의견 접수 받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은 종목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매수하신 종목 어떤 종목이죠? 네, 기업은행인데요. 기업은행 가지고 계시고요. 기업은행이 오늘 좀 하락하고 있는데 좀 기분이 안 좋으시겠어요? 네. 네. 매수 얼마에 하셨습니까? 27,300원이요. 27,300원에 하셨고요.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죠? 100%요. 100% 가지고 계신다고요? 네. 네. 오늘 뭐 1% 넘게 밀리고 있는데 어떤 부분 저희가 봐드릴까요? 네, 앞으로 이것이 네네. 주가가 어느 정도 갈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네네. 네, 장기적으로도 괜찮은지 아니면 단기로 끝내야 되는 건지요? 네. 이거 매수에 한 번에 하셨습니까? 아니면 좀 끊어서 하셨습니까? 한 번에요. 한 번에 100%를 다 사셨다고요? 네, 이것도 이제 증권사에서 네. 매수를 언제 하셨죠? 일주일 정도 됐어요. 일주일이요? 일주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지금 가격대가 2만원대로 가지는 않았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가격대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니요, 17,300원인데. 17,300원이요? 네, 27,300원이라고 그러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17,300원 선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대와 비교를 하면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어요, 또.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하는데 큰 부담은 없습니다. 일단은 그렇지만 지금 100% 비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조정을 좀 해드릴게요. 네. 네. 기업은행 좀 깜짝 놀랐습니다. 자, 네. 기업은행은 이제 은행 섹터들은 오늘 금통위가 금리 결정을 하는데요. 금리가 오른다면은 당연히 오늘 이 종목 은행주들은 좀 오르겠죠. 그렇지만은 오늘은 금리가 또 동결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은 당연히 이 종목은 또 하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일에 보면은 조금 상승의 여력을 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바로 개벌 하락하면서 조금 하락세를 좀 하다가 그래도 지금 밑골을 달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흐름에서 보면은 아주 추세가 좋게 올라왔다. 추세가 좋게 올라와서 바로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리고 거의 비중이 너무 많고 이러니까 일단은 17,000원, 17,700원 정도 돌파해서 18,000원 선에서는 일단 비중을 줄여주시고요. 그때는 차익 실현하시고 좀 빠져나오시고 나머지 부분은요 조금 멀리 보십시오. 조금 멀리 보시면서 19,000원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9,000원대까지 사실은 어제 상승의 여력은 양매수가 돌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지만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어제는 기관 외국인 한다고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네네. 양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뭔가 기업은행에 대한 앞으로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18,000원 돌파하면은 19,000원, 19,000원, 2만원 선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이 지금 100%라서
일단은 그것도 한 번에 다 사셨대요. 한 번에요? 네. 네, 한 번에 100%, 100%는 사실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네.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의미에서는 100%는 투자보다는 좀 투기 의욕이 많죠. 네. 그냥 또 아니면, 뭐다라는 어떤 네. 그런 투자는 사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 참작하시고 네.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 투자 앞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100% 매수하는 것보다 좀 분할 매수가 좀 낫지 않겠어요? 네, 당연하죠. 분할 네. 매수고 한 종목당 30% 이상 들어가면은 사실 좀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네네. 종목이 물론 아무리 좋아도 물론 어떤 분들은 한 종목에서 대박을 꾸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대박은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생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대박인데 그게 과연 지금 오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런 관점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죠? 네, 전화가 또 끊겼네요. 오늘 계속해서 전화가 이렇게 끊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 저희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다음카페 주식 114의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상승세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각각 1891선 코스피가 현재 가리키고 있고 코스닥은 502.90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승률은 0.7에서 0.8% 그대로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금리 관련한 뉴스가 들려오진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겠죠. 장 후반부에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한번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